한때 시가총액 10조 원의 거인이라고 불렸죠. 2차 전지 열풍의 진짜 중심에 있던 기업, 바로 금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양이 상장 폐지라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이 거인이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위기를 맞게 된 건지, 그 추락의 전말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세요. 10조 원에 육박했던 이 엄청난 시가총액은 정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거래 정지 직전에 9,000원대에 멈춰섰죠. 무려 90%가 넘게 폭락한 거예요. 이 숫자가 바로 지금 금양이 마주한 위기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포춘본입니다. 오늘 이 안타까운 상황,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금양의 위기,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 저와 함께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대체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 핵심부터 바로 짚어볼게요. 금양이 상장 폐지 심사대에 오르게 된 이유는요, 바로 2년 연속으로 받은 감사의견 거절 때문입니다. 감사의견 거절,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의사가 환자의 건강검진 기록을 딱 봤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자료로는 진단을 내릴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즉, 회계감사인이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너무 불투명하고 불확실해서 적정하다, 괜찮다는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고 선언해버린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빨간불이에요. 그런데 이 심각한 빨간불이 2024년에도 켜지고 2025년에도 또 켜진 겁니다. 2년 연속으로요. 한국거래소 규정상 이렇게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요, 이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동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한 번은 어떻게든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2번 연속이라는 건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타를 맞은 셈이죠. 그렇다면 회계감사에는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제부터는 금양의 재무제표 속 숫자들을 통해서 그 속사정을 직접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부터 좀 볼까요? 2025년 매출액이 약 1,028억 원인데 이게 전년보다 무려 33.1%나 뚝 떨어진 수치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손실 규모예요. 영업 손실이 446억 원, 당기순 손실은 689억 원에 달했죠. 아주 간단히 말해서 버는 돈은 크게 줄었는데 나가는 돈,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유동성 위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장 쓸 현금이 바닥났다는 뜻인데요. 1년 안에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반대로 1년 안에 꼭 갚아야 하는 급한 빚을 유동부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금양은 지금 이 갚아야 할 급한 빚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무려 6천억 원 이상이나 더 많은 상황인 거예요. 이건 뭐 사실상 단기 빚을 갚을 능력을 거의 상실했다고 봐야죠. 이렇게 돈이 마르니까 문제는 더 이상 서류상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장 공사 대금을 못 내서 기장군에 있는 공장 부지가 강제 경매에 넘어갔고요. 부산은행으로부터는 1,300억 원 규모의 대출금을 당장 갚으라는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숫자로만 보이던 위기가 정말 현실이 돼서 회사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금양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있을까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앞으로의 일정을 제가 딱 정리해드릴게요. 남은 시간이 정말 촉박합니다. 일단 지난 4월 10일에 회사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4월 23일까지 개선 계획을 어떻게 이행할 건지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럼 거래소는 이 요청을 받고 20영업일 안에, 그러니까 빠르면 5월 중에 위원회를 열어서 금양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운명의 5월이 코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마음 졸이고 계실 우리 투자자분들께 저 포춘버니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회사의 화려한 신사업 발표에 혹하기 전에 그 회사의 재무 건전성부터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금양이 바로 그랬죠. 정말 공격적으로 신사업을 확장했지만 결국 자금 조달 계획이 틀어지면서 모든 게 위태로워졌습니다. 아무리 장밋빛 미래를 약속해도 그 약속은 결국 튼튼한 재무 상태라는 땅 위에서만 피어날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결국 이번 금양의 사례는 우리에게
투자의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계획보다는 튼튼한 재무 상태가 먼저라는 사실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 포트폴리오는 지금 안녕하신가요? 이번 기회에 차분히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